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기본 내용은, 배우자가, 그러니까 상속인 중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5억 원을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은 최소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다든지 또는 뭐 2억이나 3억만 상속받았다고 해도 최소 5억 원 공제해 준다. 또는 배우자가 상속 포기하거나 어떤 결격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해 준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기만 하면 최소 5억 원은 공제해 줍니다. 근데 5억 원보다 더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저희가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그 법정 지분 상당액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30억하고, 요거 세 개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을 빼줍니다.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으로 배우자 공제 받으려면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근데 배우자 법정 지분이 가령 뭐 10억밖에 안 되는데 15억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15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법정 상속 지분 상당액.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세 개 중에서 제일 적은 금액, 최대 이제 30억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 중에서 법정 지분 상당액 범위 내에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정 지분이라는 거는 상속 포기자를 포함한 그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이 되겠습니다. 요 이상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복잡한데, 어쨌든 뭐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법정 지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 그리고 법정 지분 상당액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봤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그러니까 일단 배우자가 총 상속받은 금액에서 배우자가 승계하는 채무와 공과금을 빼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공익법인 등의 출연가액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말 그대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자가 받은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채무 공과금 이거는 이제 뭐 적극적 재산이 아니니까 빼고, 또 그 비과세 상속받은 재산,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없다고 봐야죠. 그 고택이라든지 그 분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공익법인 등의 출연 재산 해가지고 이제 과세가액 불산입 되는 거,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손에 쥐는 재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뭐 보통은 이제 뭐 이런 거는 없으니까 총 그 받은 재산에서 채무 공과금만 빼시면은 통상의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법정 지분 상당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실제 상속을 많이 받았다 해도 법정 지분이 그 배우자 1.5잖아요. 그 지분 이상으로 실제 많이 상속받는다고 해서 많이 해주는 게 아니고 법정 지분 그 상당액까지만 해준다. 그래서 1에서 2를 빼고 3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거기에다가 법정 상속분을 곱하고 이제 정려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정려세 과세표준을 빼도록 되어 있죠. 저걸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 법정 지분 상당액은 이제 상속 재산가액에서 유정재산을 빼고, 그러니까 상속인 외의 유정재산입니다. 사인정려재산 포함하고, 그 다음에 사전정려재산, 상속인한테 한 사전정려재산만 포함하고, 여기에 이제 법정 상속 지분,
가령 자녀 둘의 배우자하고 이렇게 있으면 3.5분의 1.5가 되겠죠. 그리고 사전에 증여한 그 배우자한테 증여한 증여세 과세표준. 여기 법정 지분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최소 5억 원 해주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상속재산가액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에는 이제 그 본래의 상속재산, 의제 상속재산,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 에다가 이제 비과세하고 비과세 상속재산을 빼고 공과금하고 채무하고 하고 그 다음에 과세가액 불산입에 뭐 공익법인에 출연한 거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빼면은 이제 요 상속재산가액, 요 상속재산가액 할 때는 그리고 여기서 실제 상속받은 금액 요거 계산할 때는 추정 상속재산이라든지 사전 증여재산, 분할기한 내 분할을 하지 않은 재산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일단은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증여해버렸다든지 그런 재산을 빼버립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추정 상속재산도, 수정 상속재산은 이제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걸 이제, 가령 통장에서 인출이 되는데, 그 기속이 불분명할 때 이제 그 초과하는 금액은 요 추정 상속 재산인데, 그것도 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전에 이렇게 빼돌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 기한 내 분할하지 않은 재산은 제외한다. 그래서 어쨌든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분할 기한 내 분할을 해야 됩니다. 요게 보시면은 분할 기한이 원칙적으로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로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9개월 내에는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한 15개월이죠. 돌아가신 날로부터 15개월 내에 분할을 해야 된다. 물론 취득세 관련해서는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기한하고 똑같이 6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산세가 없고. 근데 부득이한 사유에는 분할 기한이 이제 6개월,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라는 거는 상속 회복 청구,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이 인정했을 때. 근데 여기 분할이라는 거는 협의 분할을 뜻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 법정 지분에 따라서 상속 등기하는 그 법정 상속 등기는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 상속 등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 분할 기한 내에 분할을 해야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법정 분할 기한 내에 협의 분할을 뜻합니다. 협의 분할은 아닌 법정 상속 등기는 이 협의 분할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협의 분할을 뜻합니다. 예, 이상 뭐 어쨌든 배우자 상속 공제 살펴봤는데 이 내용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저희들도 이걸 일일이 수기로는 검토 못하고 뭐 프로그램상으로 이걸 뭐 한도를 검증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기본 내용은 알고 계셔야 이거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 조심해야 될 거는 추정 상속 재산, 사전 증여 재산 이런 걸 많이 해버리면 배우자 상속 공제를 실제 상속 받은 금액에서 빠지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그 배우자 상속 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